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넘어오셔서요. 2페이지로 와봅시다. 1페이지 먼저 잠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유형 1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여기서는 중심 내용을 파악할 거야. 해당 유형은 여기 잘못 나왔는데 얘는 빼주시면 돼요. 빼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또 넘어가 봅시다. 글씨가 좀 작게 나왔죠? 그렇죠? 확대를 해드릴게요. 자, 중심 내용의 개념을 그럼 먼저 알아야 돼, 사실.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알아야지 너네가 찾을 수가 있으니까. 저는 일단 중심 내용의 가장 중요한 정의는 바로 이겁니다. 먼저 요게 이제 중심 소재와 이제 중심 소재에 대한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중심 소재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돼요. 중심 소재라는 게 뭐냐면은 글감이라는 거.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글을 쓰는 건지 그 글감을 먼저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글감을 찾고서 그 글감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이나 주장이나 태도 이런 거를 나타내주는 게 바로 뭐다? 중심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볼게요. 나는 영어 공부에 대한 글을 쓰고 싶어. 선생님, 만약에 영어 공부에 대한 글을 쓰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제 글을 쓸 거야. 그럼 나는 이 영어 공부에 대해서 내가 가지는 생각 같은 거를 이제 진술을 하겠지. 영어 공부는 이런 거야. 영어 공부는 뭐 이렇게 해야 돼. 영어 공부를 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글쓰니까 얘기를 해주는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가 중심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제문이라는 건 뭐냐면 이 중심 내용들을 하나의 문장으로 딱 정리를 해주는 그런 이제 문장을 보고 우리가 주제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선생님이 좀 이거를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컴팩트하게 만들었다는 게 이제 사실 이런 건데, 잘 봐, 잠깐. 주제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런 말을 써요. 포괄적이다. 여기다가 별표를 쳐주세요. 포괄적. 글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게 이제 중심 내용이다 보니까 당연히 얘는 어때야 하냐면은 포괄적이어야 돼. 포괄적. 전체를 대표해 줄 수 있는 이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보충 설명들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이 보충 설명들은 얘보다 어떻다? 좀 더 구체적이다. 보충 설명들은 더 구체적이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부분들을 다 포함할 수 있어야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다? 주제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주제문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그래도 혹시라도 문제를 푸시면서 찾을 수가 있겠지. 그런데 선생님은 약간 이거를 일단 제가 주제문에 대한 개념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는요, 저는요 주제문을 하나를 딱 찾는다기보다는요 그냥 그 글에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그냥 그 중심 내용이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찾는다는 생각. 하지만 주제문이라는 건 뭐다? 포괄적이다 라는 거는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럼 중심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신경을 써줘야 돼. 어떻게? 첫 번째, 뭘 신경 써줘야 되면 제가 아까 뭘 찾아야 돼?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중심 소재가 있어요. 중심 소재. 중심 소재를 찾아주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글의 구조를 파악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중심 내용을 나타내는 기타 힌트들 이런 거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이런 거를 찾아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중심 소재라는 거는 뭐냐? 중심 소재 뭔지 알아야지 너네가 찾을 수 있잖아, 그치?
중심 소재라는 건 사실 이제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제가 이렇게 좀 정의를 해드릴게요. 첫 문장에 나오는 명사 혹은 반복되는 표현, 이렇게 좀 개념을 잡아줄게요. 첫 문장에 나오는 명사 혹은 반복되는 표현, 이런 걸 보고 제가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중심 소재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선생님이 아까 중심 소재의 중심 내용의 정의가 중심 소재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 태도, 주장 뭐 이런 거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중심 소재만 잘 찾아줘도 여러분들이 오답을 골라내실 수가 있어요. 그 중심 소재가 안 들어간 말은 빼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 중심 소재라는 게 이런 거고, 글의 구조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방금 이제 뒤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제 그 교재 보시면 이제 페이지 그 2페이지서부터 해서 그 뒤에 이제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내용이 이제 보면은 이제 총 여기서 선생님이 글의 구조를 7가지를 다뤄줄 거예요. 7가지 글의 구조를 다뤄줄 겁니다. 7가지, 8가지 글의 구조를 다뤄주게 될 거예요. 그럼 글의 구조는 뭐를 뜻하는 거냐? 이 중심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 어떤 틀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글을 쓰는 틀. 이런 틀에 맞춰서 나는 내 중심 내용을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야. 그러니까 너네는 그런 글의 틀을 알고 있으면은 중심 내용을 파악할 때, 아, 이 글은 지금 이런 틀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답에 대한 근거가 나오겠구나. 뭔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 그럼 이제 중심 내용을 나타내는 힌트들, 이건 뭐냐? 디테일하게 이제 문장 하나하나에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내가 중심 내용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글의 구조라는 어떤 장치 말고 그 이외의 장치들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야. 이제 내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당연히 중심 내용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중심 내용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찾아볼 겁니다.